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제조업체에는 연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키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미 메릴랜드주가 50만 회 분량의 키트를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 지사는 한국계 유미 호건, 한국명 김유미 여사와 결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지사 부부는 귀한 키트가 실린 대한항공 여객기를 직접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호건 주지사의 아내인 유미 여사가 키트 구매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미 여사는 한밤중에 한국 기업과 한국어로 통화하며 협상한 끝에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0일 호건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메릴랜드주는 한국에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는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50만 회의 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메릴랜드주의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또한 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1위일 것입니다. 메릴랜드주는 현재까지 7만여 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호건 주지사는 50만 개의 키트를 구할 수 있었던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키트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호건 주지사는 주미 대사와 통화에 아내인 유미 여사를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키트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당시 모든 나라가 한국의 키트 물량을 구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 연방정부와의 조율도 녹록치 않아서 모든 주들이 비상사태였죠. 메릴랜드 당국과 한국의 제조사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거의 매일 장시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 메릴랜드 사이에는 13시간의 시차와 더불어 언어 장벽도 존재합니다. 결국 한국의 키트를 실은 비행기가 메릴랜드에 착륙할 때까지는 22일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수혁 대사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는 전미 주지사협회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호건 주지사를 한국 사회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너무 큰 영광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지사는 진단키트를 제공한 회사를 비롯해 작전에 기여한 모두를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챔피언.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키트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들에게 경제 정상화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또한 주별로 알아서 키트를 확보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한편 미 대통령은 한국 키트를 구매한 메릴랜드 주지사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 연방정부의 노력을 퇴색시켰다며 언짢은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호건 주지사는 곧바로 재반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정확히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하라고 했던 것을 했을 뿐이다. 정작 임무를 완수하자 비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메릴랜드주가 공수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미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곧 진단센터에 널리 배포됩니다. 메릴랜드주가 얼른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를로스 곤,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부활시켰던 성공적인 기업가로 평가받는 인물, 일본 닛산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얼마 전에 일본을 탈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일본을 떠나서 그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종착지는 레바논이었습니다. 레바논 공항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입국하는 그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의 탈출 스토리,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를 받아서 일본 사업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작년 4월에 풀려나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곤 전 회장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재판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법정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애썼다고 하지만 99%의 유죄율을 보이는 일본 사법제도와 싸움에 승산이 거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곤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낮에 도쿄 자택에서 혼자 외출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만나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그는 개인용 비행기에 탑승해 터키 이스탄불로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당초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가용 비행기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국 수속을 밟아야만 하지만 곤 전 회장의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신분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더욱더 파격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이륙한 개인용 항공기에는 높이 1m 이상의 대형 상자 여러 개가 탑재가 되는데 이 수화물은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않았었다고 전해집니다. 개인용 비행기의 경우에는 기장의 판단이나 운항회사에 따라서 종종 수화물 검사를 생략한다고 하는데요. 곤 전 회장은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 상자에 몸을 숨겨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공항의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출국 상황에 대해서 대형 상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엑스레이 기계에 넣기 어려웠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검사에 관여한 직원이 정말 실수로 놓친 것인지 아니면 곤 전 회장 측과 사전 교감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방관한 것인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사이 공항을 통과한 그는 터키 이스탄불로 향했고 터키에서는 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을 도운 인물들이 있다는 확신하에 해당 터키 항공사의 간부를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체포된 인물들 중 한 명은 터키 민간항공사 MNG의 매니저 오칸 쾌세맨이라는 인물인데요. 국제적으로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 여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부인과 자녀에게 해가 미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다수의 터키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쾌세맨은 또한 두려웠다. 나는 한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제트기에 옮겼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그가 곤 전 회장인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쾌세맨을 압박한 베이루트 출신의 인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베이루트는 곤 전 회장의 아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번 사건, 이번 탈출에 곤 전 회장의 아내가 깊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여론에서 추측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터키 법원은 지난 3일 쾌세맨을 포함해 곤 전 회장의 탈출에 관여한 항공 관계자 5명을 구속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레바논에 도착한 곤 전 회장은 실제 엄중 호위를 받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바논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의 입국은 우연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와의 사전 교감, 커넥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곤 전 회장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레바논과 일본은 범죄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바논이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사실 없는데요.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레바논의 국적을 갖고 있죠. 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레바논은 그의 사업적 능력, 사업가로서의 훌륭한 커리어를 높게 평가하는 만큼 그의 일본 송환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말 할리우드 영화의 소재로도 손색 없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때 영웅이었던 인물, 구금되었던 상황, 일본 사법체제에 맞서서 본인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 단념하고 탈출을 감행, 그를 돕는 배후 세력들, 여러 나라 여권을 가진 도망자, 다른 국가에서는 환영을 받는 인물, 케이스에 몸을 숨기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이번 곤 전 회장의 도주 사태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허술한 공항 보안 관리 체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출국을 관리한 직원이 곤 전 회장 측과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 역시 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보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인물이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